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바로 출발하기 앞서가지고요. 이번 주 강연의 일정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요. 오늘 오후 4시죠.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에 있는 송도 컨벤시아 111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 근처에 계시거나 송도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요. 주식에 대한 저의 생각들과 저의 견해들도 많이 배워가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좋겠고요.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들도 하셔도 좋고 소통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까 하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드리고 출발한다면요. 시장이 지금은 조금 빠져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랫꼬리 달고 살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건 이제 추세를 지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제가 이 세 저점을요, 다 이어서 그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을 이었더니 세 번째가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일부러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 내일 또 CPI 지수가 발표가 있다 보니까 내일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0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약간 관망하는 자세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 하는데 생각보다 둔화 속도가 느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려 있는 것 같고 생각보다 또 많이 빠지면 어떨까라는 기대감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니 CPI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을까봐 내려가기가 좀 삐리하고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덜 떨어질까봐 이거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짝 주춤한 형태로 관망하는 자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관망하는 자세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위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박스권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약간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을 때 이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 하락의 가능성, 추가 하락 폭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움직여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2월은 그리고 3월까지는 조정이 조금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자.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구리, 철광석, 그리고 원유, 그리고 옥수수와 대두와 같은 가장 기초 자산이죠. 뭔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가장 기초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오히려 물가가 조금이라도 지금 다시 상승세로 조금이라도 전환된다면 시장은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떨어진다. 이제는 금리 무조건 인하한다. 에이씨 나만 믿어. 시장 연준 믿지 마. 그냥 나 믿어. 시장을 믿어란 말이야. 이제는 물가가 무조건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올해 목표 물가 2% 무조건 달성해. 라는 느낌으로 확신에 가득 찬 시장이었는데 약간의 의미심장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불신과 약간의 불안함들, 공포감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당장에 바로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지난달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한참 올랐고 그리고 이번 달까지도 조금 오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CPI 지수와 PPI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때 약간은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3월 CPI 지수라든가 PPI 지수 발표가 됐을 때는 생각보다 둔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은 결국 금리 인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올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상단부가 5.5%, 5.2% 정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6%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패닉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볼 때 아직까지 산 넘어 산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발표가 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것도 아닌데 축배부터 너무 터트린 것은 아닌지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이 한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사람들이 더 올라간다고 얼마나 환호성 지르고 이제 2500 뚫습니다 카운트다운 하세요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뚫어도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는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요즘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종목을 사면 되지 자꾸 지수를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상 종목들은 오늘도 보더라도 품절주 아니면 잡주를 빼놓고는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오히려 물려서 고생하는 종목만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물론 뭐 내가 매매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상대가 누구더라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은 누가 봐도 좋아 뭐 다 덤벼 라는 느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격투기 선수들이 앞에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뛰쳐나가면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만만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삐끗해가지고 물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고수들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하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잘 안 돼서 어려워서 뭔가라도 조금 배우고 싶어서요. 그 말은 또 하나를 배워야 돼요. 뭐 저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단타를 하고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게 그게 예의이고 그게 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여전히 지금 단타를 할 수 있는 시장,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장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을 통해서 힌트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투자할 종목들, 추가 매수할 종목들의 힌트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을 보면서 내 종목 또는 앞으로 올라올 종목들을 예측하고 유추해보는 것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보니까는 솔트웨어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는 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11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0% 이하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상상 인더스트리는 지금 이제 하한가로 내려 꽂히는 그런 형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한가로 내려간 뉴스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뉴스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결정을 내렸네요. 자본 잠식률 50% 이상이 나와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 안 좋은 기업들은 올해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온라인 강연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종목 잘못 잡으면 진짜로 이렇게 정지당하거나 하한가 가는 그런 기업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적자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부채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항상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뭐 미래 ING부터 해서 골드 퍼시픽, 이디야 등등등 기업이 재무제표가 안 좋거나 이상급등 나왔던 기업들이 빠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먼저 솔트웨어부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싶은데요. 일단 솔트웨어 차트만 딱 보더라도 이 잡주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 정지, 이게 거래 정지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이전 상장인 것 같아요.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 코넥스나 뭐 이런 시장이 있다가 이전 상장이 되었다가 이렇게 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주 형태처럼 이렇게 질질질질질 흘러내려가다가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기술적 반등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기에는 뻘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올라오지 않고 뉴스를 좀 퍼뜨리면서 올라오는 경우들, 또는 소설을 쓰거나 소문을 내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솔트웨어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라고 하는 그 요즘에 좀 어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저도 좀 깔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폴더폰을 써서 그런지 이 기기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던데, 약간 우리 옛날 싸이월드의 미니미라고 해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방에, 가상의 캐릭터들의 옷도 입히고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방명록도 쓰기도 하고 그랬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 싸이월드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본디라는 어플이 지금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2030 그리고 10대까지도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힘입어가지고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지금 솔트웨어가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솔트웨어가 엮였는지는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는데요. 얘가 지금
봅시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솔트웨어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본디라는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대요. 근데 솔트웨어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약간 이렇게 파트너사라고 하네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죠? 어쨌든 엮으려고 하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올라오긴 뻘쭘하고, 빈손으로 오긴 좀 뻘쭘하니까, 옛다 하면서 이게 뉴스다 하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술적 반등이고, 올라온 것에 이제 뻘쭘하니까 뉴스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절대로 사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분들도 물려 계셨다면은, 뭔지도 모르고 물려 계셨다면은, 탈출하는 루트로서 이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기업은 어찌됐든 뭐 시스템이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나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오거나 본디라는 그 어플하고 확실하게 뭐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테마로 급등 나왔다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을 이런 근본 없는 솔트웨어와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이제 눈을 조금 돌리시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거나 실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기술력이 너무 좋은 기업들을 저가에서 사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때 팔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나온 기업에 관심 가지지 마시고, 이 테마가 과연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본디라는 어플 아직 안 써봤지만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본다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많이 유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또 그 본디라는 어플에서 시작을 해서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라던가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많은 게임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본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우후죽순 또 따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에 좀 관심을 미리 가져놓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첫 시작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들고 계시는 분들 팔고 새로는 사지 마라 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반도체들을요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설계하는 기업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호황을 누릴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뭐 챗봇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 종목이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다른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AI 반도체 효율이 3.4배 정도 유리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급등은 사실 근본 없는 급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개발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매출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도 자칫 잘못하면은 거품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사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투기 또는 뭐 따라 붙는다, 뇌동매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라 붙고 난 다음에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체가 방금 보셨듯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이렇게 따라가주는 동안에 결국은 주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거품 빠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은 얘가 실제 가치가 올라가는 동안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 하면은 이 자리에 매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건 정말 배 아프고 아깝지만 놓치면은 내 것은 아니다. 뭐 아쉽지만 내 거 아니다 라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포기하시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은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급등 나올 수는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잡지 않는 게 제일 유리하다. 어쨌든 오늘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수익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파냐 상태가 됐기 때문에 먼저 파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상한가에 들어간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상한가가 풀리는 아마 내일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풀리면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뭐 AI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것들 급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솔트웨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디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뭐 이거 광고 아닙니다. 어플을 다운받아 보시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느껴보신다면은 제가 왜 성장 가능한지, 그리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또는 엄청 대형 그룹사들에서 이런 것들을 왜 만들려고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기자기하고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메타버스가 올해는 조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수익은 메타버스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관련주 체크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보면은 역시나 잡주들이 많이 급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매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인천에서 강연 준비했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2023년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저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